공돈 시험 대비 쪽집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2학년 과정입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 2학년 과정은 피타고라스의 활용 부분이 빠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피타고라스 정리의 기본적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단원이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1번 문제 가장 대표적인 피타고라스 정리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즉 각각의 변의 길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가장 기본적으로 피타고라스 정리의 핵심인 빗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는 이 기본적인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이 제곱 관계에 있는 수들이기 때문에 수가 커지는 그래서 그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실수들을 많이 유발합니다. 그리고 일일이 그 제곱 관계들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가 사실은 번잡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피타고라스의 수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면, 암기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3대 4대 5라는 게 있어요. 3, 4, 5라는 게 있죠. 가장 긴 변이 5가 되고 나머지 두 변이 3과 4가 된다는 것. 그 다음 5, 12, 13 있어요. 5, 12, 13. 그 다음 7, 24, 25. 8, 15, 17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3대 4, 3, 4, 5라는 것은 일종의 길이의 비의 의미도 같기 때문에 이거의 두 배인 6, 8, 10도 피타고라스 수가 될 수 있고요. 이거의 세 배인 9, 12, 15도 피타고라스 수가 될 수 있어요. 이거의 5배까지 한번 해볼까요? 15, 20, 25라는 수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3대 4, 5, 3, 4, 5라는 이 관계 말고서도 이런 것들을 도출해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피타고라스 수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암기해주시면 많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문제를 한번 볼게요. x의 값을 기본적인 공식에 맞춰서 보시면 빗변이 x이므로 x의 제곱은 15제곱 플러스 8의 제곱이다라는 것으로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x의 제곱은 15의 제곱이 225가 되겠네요. 225. 그 다음에 8의 제곱은 64가 되겠죠. 따라서 289가 됩니다. 아하, 제곱을 했을 때 289가 되는 x의 수는 뭐가 있을까요? 17이 있죠. 그래서 x는 17이다. 사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들이 커지면서 계산도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수들을 보시면 8, 15, 17이라는 요 관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다면 아하 8, 15, 17 x는 17이겠구나 이렇게 쉽게 답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요 y값도 한번 볼게요. 요 y값은 결국 가장 긴 빗변이 25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한 변이 15가 되었다 그랬을 때 이거의 길이가 얼마일까를 찾아내면 되는데 여기 관계에서 보시면 요 관계가 눈에 들어온다. 25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15가 되고 20이 되니까 여기가 당연히 20이 되겠네. 아하, 따라서 y는 8에다가 뭘 더 20이 될까요? 당연히 12가 되겠죠. 그래서 x의 값과 y 값을 이러한 수들을 이용하시면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x 더하기 y의 값은 17 더하기 12가 돼서 29라는 답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피타고라스 수들을 꼭 외워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를 이용해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꼭지점 A로부터 밑변의 수직으로 선분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 삼각형의 높이가 되겠네요. 그런데 이 삼각형 특징을 봤더니 양변이 길이가 13cm로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죠. 이등변 삼각형의 특징은 뭐가 있습니까? 꼭지점으로부터 밑변의 수직으로 내려 그으면 두 변을 수직 2등분 한다라고 하겠죠. 아, 따라서 여기의 길이가 우리가 얼마나 알 수 있습니까? 5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얘가 여기가 직각이 됨으로 해서 이 삼각형 자체가 직각 삼각형이므로 우리는 이 높이 h의 길이를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풀 수 있다는 거죠. 즉 13의 제곱은 h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으로 이루어진 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보시면 알듯이 5, 12, 13의 관계에 있다는 것까지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10이라는 것을 쉽게 구해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높이는 12가 됐고 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10 곱하기 높이 12 곱하기 2분의 1로 풀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되니까 60제곱센티미터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한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머리에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3번 사다리꼴 ABCD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일단 사다리꼴의 넓이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그죠? 곱하기 높이, 그 다음 곱하기 2분의 1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결국은 윗변과 아랫변이 주어졌으므로 우리는 높이 h가 얼마일까를 구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 문제를 잘 보시면 사다리꼴에 의해서 뒤로부터 BC의 수직으로 선분을 그으면 여기가 5cm, 여기가 5cm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6cm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h므로 얘도 우리가 h로 봐도 무방하겠네. 그죠? 그러면 피타고라 정리에 의하면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이더라. 따라서 우리가 쉽게 피타고라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6, 8, 10이라는 걸 이용하시면 여기가 8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겠네. 아하, 높이가 8이므로 우리는 이 사다리꼴의 넓이는 윗변 5 더하기 아랫변 11 곱하기 높이 8 곱하기 2분의 1로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5 더하기 11은 16이 될 것이고, 여기서 약분이 되네요. 이게 4. 곱하기 4를 하면 되겠죠? 따라서 답은 64제곱센티미터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양으로 출제되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잘라내서 이것을 높이로 가정하고 피타고라스를 이용한다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4번 유클리드의 방법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유클리드의 방법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이 문제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여기가 직각일 때 직각 삼각형과 관련된 문제에서 이 사각형이 각각 정사각형이고 얘도 빗변을 하는 정사각형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각형의 넓이와 이 사각형의 넓이의 합은 이 사각형의 넓이와 같다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유클리드의 방법에 있어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즉 여기가 36이므로 100에서 36을 빼면 64가 되겠네요. 아하, 얘는 64제곱센티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구해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문제는 아주 쉽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개념들, 알아야 될 공식들은 꼭 암기하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를 밑변을 하고 얘를 높이로 함으로, 그죠? 요거의 길이와 요거의 길이만 알면 되겠네요. 요거의 길이는 정사각형이니까 여기 36이라는 얘기는 한 변의 길이가 몇 cm다? 6cm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여기가 6이 되겠네요. 물론 여기가 6이 되겠죠. 정사각형이니까. 또한 여기도 넓이가 64이므로 한 변의 길이는 8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찾아낼 수 있겠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삼각형 ABC의 넓이는 6 곱하기 8 곱하기 2분의 1로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4제곱센티라는 것을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피타고라스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 공식 정리가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5번 유클리드의 방법 두 번째 유형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유클리드의 방법에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파악해야 될 건 4번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이 넓이 더하기 이 넓이는 이 넓이에요 라는 것 하나와 그 다음 잘 보셔야 됩니다. 요 삼각형 그리고 요 삼각형 그 다음 요 삼각형의 넓이는 다 같아요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할 수 있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라는 것은 이 삼각형과 요 사각형의 넓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야? 그러면 요 사각형의 넓이와 요 사각형의 넓이는 전체 이 사각형을 같다라고 했고 이 사각형의 넓이는 이 사각형의 넓이와 같고 이 사각형의 넓이는 이 사각형의 넓이와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주 문제가 쉽게 해결되겠죠. 아하, 얘가 25랍니다. 여기 넓이는 그대로 그냥 구했네요. 얘와 얘 같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그냥 25라는 거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요 삼각형의 넓이는 뭐가 되겠나 했습니까? 요 삼각형의 넓이, 요 삼각형의 넓이와 같다. 무슨 말이야? 이 정사각형의 반이더라. 이 정사각형의 반이라는 얘기는 요 한 변의 길이만 알면 우리가 충분히 쉽게 알 수 있다는 얘기겠네. 그러죠? 따라서 요 한 변의 길이가 얘 넓이가 25라는 얘기는 오고 이 한 변의 길이가 5라는 거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고, 그죠? 요 빗변의 길이, 이 직각 삼각형에서의 빗변의 길이 얘는 이 정사각형이 169이므로 169는 13의 제곱이잖아요. 따라서 여기는 13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오호, 우리가 피타고라스를 외워놨어. 그죠? 5, 12, 13. 오호, 여기가 12가 되겠네.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이 삼각형은 이 삼각형과 같다라고 했으므로 한 변의 길이가 12인 정사각형의 넓이 144가 되겠죠. 그 144의 반이 뭐가 되겠습니까? 72가 되겠네요. 그죠? 72가 되더라는 것을 쉽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72 제곱센치 더하기 25 제곱센치이므로 97 제곱센치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피타고라의 수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개념과 공식만 정리되어 있다라면 아주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념 정리, 공식 암기 꼭 하셔야 됩니다. 6번 유클리드 방법을 또 한번 활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개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사각형의 넓이와 이 정사각형 넓이를 더하면 이 정사각형의 넓이와 같다라는 것. 그 다음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그어진 이 삼각형과 표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 삼각형은 합동관계에 의하여 넓이가 같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 이 삼각형의 넓이 또한 같아진다라는, 이것은 평행선에 의한 규정이겠죠. 맞죠? 평행선에 의해서 밑변의 길이가 같은, 높이가 같은 두 개의 삼각형이다라는 거에서 넓이가 같다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있고요. 또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 또한 같다. 왜? 밑변이 같고 평행선에 있는 높이가 같은 삼각형이므로 같다가 정의됩니다. 또한 이 사각형의 넓이는 요 사각형의 넓이와 같다. 그 다음 이 사각형의 넓이는 이 사각형의 넓이와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요걸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만 돼요. 하나하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AEB와 넓이가 같지 않은 거 한번 찾아볼까요? 다시 한번 AEB를 먼저 찾아봅시다. 오, AEB겠네요. 요 삼각형이죠. 아까 얘기했죠? 요 삼각형과 같은 건 요 삼각형이다 라고 했죠. EBC 볼게요. 오호, EBC 같네요. 그죠? 그 다음 ABC를 볼게요. 오호, ABC는 전혀 관련이 없네요. 가운데 있는 직각삼각형이잖아요. 전혀 관련이 없고요. ABF 볼게요. ABF. 아하, 이 삼각형은 합동관계 있는 삼각형이라고 했죠. 따라서 얘는 못 맞습니다. 그 다음에 LFM을 볼게요. LFM. 아까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같다고 했고, 이렇게 다 같다고 했으니까 이 삼각형은 당연히 같겠네요. 왜? 정사각형의 반이잖아요. 그죠? 정사각형의 반이니까 서로 같겠죠. 넓이가. 따라서 해도 되겠습니다. 2분의 1 사각형 BFML 보겠습니다. BFML은 어디 있을까요? BFML. 요 사각형의 2분의 1이니까. 맞죠? 얘는 맞겠네요. 그죠? 이 사각형의 2분의 1은 얘가 되잖아요. 얘는 얘와 같다고 했고, 얘는 얘와 합동이에요. 이렇게 설명되어진 거다. 그래서 얘는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6-2번 볼게요. 그럼 ABF의 넓이를 구해보자라고 합니다. ABF의 넓이를 구해봅시다. ABF. 오호. 요 넓이네요. 그죠? 요 삼각형의 넓이. 그런데 아까 요 삼각형의 넓이와 요 삼각형의 넓이는 어떤 관계에 있다고 했습니까? 합동 관계에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넓이 또한 같다고 했으므로 우리가 이 삼각형의 넓이는 이 사각형 넓이에 뭐만 구하면 된다? 반만 구하면 되더라가 성립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요 변의 길이가 얼마일까를 우리가 구하면 되겠네요. 오, 여기 지워졌네요. 여기가 13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직각 삼각형이니까 우리는 뭘 활용하면 돼? 피타고라스의 수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5, 12, 13 관계에 있네요. 여기가 12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삼각형은 이 삼각형의 넓이와 같다고 했으므로 이 정사각형의 넓이 12의 제곱이 되겠네요. 144가 되겠죠. 즉 144의 반이 되겠네요. 즉 144의 반
그럼 뭐가 됩니까? 72제곱cm라는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제곱센치 안 쓰셔도 되겠네요. 그냥 72라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7번 피타고라스의 방법이 있어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정리가 머릿속에 되어 있어야 돼요. 일단 첫 번째, 이 사각형이 정사각형이다라는 걸 머릿속에 일단 정리 한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삼각형들은 다 같은 합동이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번과 2번의 길이 같고 2번의 길이 같고 정사각형으로 했으므로, 그죠? 여러분들이 SAS 합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동이므로 2번의 길이가 다 같으니까 당연히 얘는 정사각형이 되더라. 왜? 여기도 당연히 90도가 된다라는 거죠.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게 머릿속 정리가 되어 있어야만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보겠습니다. HG의 길이 보겠습니다. HG의 길이 요 길인데요. 이 HG의 길인데 여기가 두 삼각형 합동이라고 했으므로 여기가 9라면 여기 당연히 12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9의 제곱, 직각삼각형이니까 9의 제곱 더하기 12의 제곱은 x의 제곱이더라 라는 걸 갖고 여러분들이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x의 제곱은 9제곱 더하기 12의 제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뭘 알고 있습니까? 9, 12, 15라는 걸 알고 있다고. 그죠? 외워두시면 이렇게 편리해요. 따라서 아하, x는 9, 12, 15의 관계에서 15구나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여기가 15구나라는 걸 쉽게 찾아낼 수 있고요. 그 다음 사각형 EFGH의 둘레의 길이. 이 사각형은 아까 뭐라고 제가 정사각형이라는 걸 정리해 놓으라고 그랬죠? 당연히 정사각형이 됩니다. 정사각형 둘레의 길이. 정사각형 둘레의 길이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4를 하면 되겠죠? 따라서 60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본적 정리가 머릿속에 되어 있어야 돼요. 8번 문제는 삼각형의 변의 길이에 있어서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즉 예각 삼각형일 때 어떤 길이의 관계를 갖는가, 직각 삼각형일 때는 어떤 길이의 관계를 갖는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하나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예각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는 것이 뭐냐면, 일단 직각 삼각형이냐 예각 삼각형이냐 둔각 삼각형이냐는 것에 있어서 가장 긴 변의 제곱이 가장 긴 변의 제곱이라고 했을 때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작으면 예각. 그죠? 그 다음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아지면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직각이라고 했겠죠. 그렇다면 둔각은 당연히 얘가 커지는 관계에 있겠네요. 따라서 이 관계가 성립되는지를 우리가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1, 2, 3의 관계가 있대요. 가장 긴 변은 3인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나머지 두 변의 합이 3과 같아지는 삼각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죠. 삼각형의 기본 성질이 뭐예요?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다잖아요. 근데 같아졌으니까 얘는 삼각형 자체가 안 돼. 삼각형 자체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니은을 보겠습니다. 니은 가장 긴 변이 3이네요. 그러면 3의 제곱이, 그죠? 3의 제곱이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의 제곱은 9가 되고요. 1의 제곱은 1이고 3의 제곱은 9이므로 뭐가 돼요? 10. 10이니까 어떤 관계? 이런 관계네. 얘가 얘보다 작은 관계니까 얘는 예각이 되겠네요. 얘는 예각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하셨습니다. 예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익숙해? 3, 4, 5. 3, 4, 5, 뭐 직각 이런 건 계산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다음 리을 볼게요. 얘도 가장 긴 변이 5가 되겠네요. 그러면 5의 제곱과 3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 어떤 관계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5의 제곱은 25고요. 3의 제곱은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9가 되겠죠. 9가 되니까 두 개를 더했더니 18이네요. 커져 버렸네. 맞죠? 얘가 커다. 어떻게 해? 크면 둔각이라고 하죠. 크면 둔각. 얘는 그러면 둔각이다. 이렇게 되겠죠. 둔각. 그 다음 미음 보겠어요? 5, 12, 13. 얘도 계산할 필요가 없어. 외우고 가자고 이런 거 계산할 시간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직각이라는 거죠. 그 다음 얘도 한번 볼게요. 가장 긴 변이 15가 되겠네요. 15의 제곱은 그죠? 5의 제곱 더하기 14의 제곱이 되겠네. 15의 제곱 뭐가 될까? 225가 될까요?
25가 되고요. 그 다음 5의 제곱은 25, 그 다음에 14의 제곱은 4, 16, 196, 196. 두 개를 더해봤더니 200, 5, 1 되고 하나 올라가면 225, 221이 되겠네요. 그죠? 221로 얘가 더 크네요. 그죠? 얘가 더 크다. 즉 뭐가 되더라? 중각이 되더라. 그렇다면 얘가 삼각형의 개수를 A라고 했네요. 얘가 삼각형이 몇 개 있나요? 여기 니은 한 개가 있네요. 그죠? 한 개. 더하기 직각삼각형 여기 디귿과 미음 두 개가 있네요.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답은 3이다.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요 관계에 대해서는 기억하셔야 돼요. 둔각 어떻게 된다고? 둔각은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크다. 최소한 외워놓고 가셔야 됩니다. 9번 세 변의 길이를 통해서 우리가 직각삼각형이 되기 위한 세 변의 길이의 조건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확인합시다. 직각삼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했다? 가장 긴 변이, 그죠?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과 같더라 라고 우리가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성립돼야 되는데 주어진 세 변은 6, 8x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6, 8x에서 두 가지를 가정할 수가 있어요. 가장 긴 변을 선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x가 가장 길다라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겠네요. 아하. 그러면 x가 가장 길 때와 x가 가장 길 때. 맞죠? 그 다음 뭐 있어요? 6하고 8 중에 8이 더 크니까 당연히 8이 제일 크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8이 가장 길 때.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놓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x가 가장 길 때라는 것은 얘가 빗변이 된다고 보니까 x의 제곱은 6제곱 더하기 8제곱이겠네요. 그럼 6제곱은 36이고 8의 제곱은 64이므로 뭐가 나와? 100. 아하, x의 제곱은 100이 하나 나오겠구나. 그래서 5번이 하나 답이 선택될 것이고 두 번째, 8이 가장 길 때란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다 쓸 거가 8의 제곱은 그죠? 6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과 같아지겠네요. 그죠? 그러면 8의 제곱은 64고 6의 제곱은 36 플러스 x의 제곱이겠네요. 아하, 그러면 x의 제곱은 뭐가 돼요? 얘가 2항 되겠네. 100이 36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뭐가 됩니까? 28. 아하, 그러면 3번에 28. 그래서 답은 3번과 5번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출제는 잘 되는 문제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냥 x가 가장 길 때가 아니에요. x가 가장 길 때 또는 다른 한 변의 가장 길 때를 잡아놓고 두 가지 조건을 여러분들이 문제를 따져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10번 직사각형에서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DH의 길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DH의 길이 얘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보시면 우리가 직사각형에 의해서 이 직사각형에서 이 직삼각형의 넓이와 이 직삼각형의 넓이가 같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합시다.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 삼각형의 넓이는요. 맞죠? 얘를 밑변으로 하고 얘를 높이로 해도 그 넓이가 나오겠죠. 또한 얘를 밑변으로 하고 얘를 높이로 해도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같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한번 이용해 보자라는 겁니다. 여기가 8이면 당연히 이거 8이겠네요. 여기가 당연히 6이겠네요. 선생님 이거 뭐가 될까요? 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 6, 8, 10이라는 형이 되겠죠. 직삼각형이죠. 그 직각삼각형이니까 여기가 10이라는 걸 알 수 있네. 아하,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요 삼각형에서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 한거나 얘를 밑변으로 하고 높이 2분의 1 한거나 같다라는 걸 이용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10 곱하기 x 맞죠? 밑변 10 곱하기 x 곱하기 2분의 1은 그죠? 요거 곱하기 요거 2분의 1하고 똑같더라. 그죠? 6 곱하기 8 곱하기 2분의 1 한 것과 같더라. 그래서 2분의 1, 2분의 1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10x는 48 이렇게 나오겠네요. 따라서 x는 10분의 48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약분 되나요? 2로 약분되면 5분의 24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보다시피 여러분들이 직사각형에 있어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의 관계에 대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의 관계로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이런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의 관계에서 이거의 길이를 A, 이거의 길이를 B, 이거의 길이를 C, 이 높이를 H라고 한다라면 잘 보세요. A 곱하기 B는 C 곱하기 H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정리 좀 해놓길 바랍니다. 상당히 많은 형태로 숙제가 되는 거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